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 배달앱 업체가 갑이고 이 입점업체가 을인 위치에서 입점업체들의 여러 가지 좀 부당하고 좀 억울하다, 너무 과도하다는 요구가 제기돼서 이것을 13차례, 10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했다. 맞습니다. 예. 그 조정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정 내용은 특히 이제 얘기가 된 중개 수수하고 이제 배달비가 있는데요. 종전에 비해서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균 배달 중금액 25,000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하위 65%, 그래서 뭐 배달비 쪽 기준으로 13만 음식점 구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65%까지는 상당한 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시고요. 상위 35%의 경우에는 배달비는 일부 증가했지만 중개 수수료가 내려가서 결국 총 부담이 증가하지는 않는 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위 하위 쪽이 주로 이제 영세한 음식점이 되고요. 하위 20% 영세한 음식점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위 65%까지는 어느 정도 부담이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수수료가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내렸습니까? 근데 이제 상위 35에서 50% 그리고 50에서 80% 그래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비율이요? 중개 수수료는 9.8%에서 6.8%로 내려왔고요. 배달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00원에서 2,900원인데 그게 상위 35에서 50%는 2,100원에서 3,100원, 그리고 상위 50에서 80%는 1,900원에서 2,9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간 이제 복잡한데요. 표를 보기 전에는 말씀만으로는 아마 쉽게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래에서 65%까지는 전체적으로는 그 부담이 감소한 건 사실이고요. 가맹업체들의 부담이 줄었다. 일정업체의 부담이 줄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제 상위 35%는 평균 배달 금액 25,000원 기준으로 하면은 총 부담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 35%에 해당하는 그런 일정업체의 경우에는 상생하는 데에서 사실 그리 터져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출액 으로는 그렇지만 그 입점업체 숫자로는 훨씬 더 많겠죠. 입점업체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의 민족 기준으로 13만 음식점주의 경우에는 상당한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배달앱 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상생 합의라는 것 자체에 굉장히 소극적이었거든요. 소극적 특히 그 수수료 관련해서 수익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초반에 보인 것은 사실이고요. 소극적이라고 좀 완곡하게 표현합니다만 혹시 저항은 없었습니까?
아니 정확까지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중개 수수료가 좀 많이 인하되는 네. 걸 원했지만, 그러니까 그 초기에 그 인하폭이 소극적이었다는 취지의 말씀이었고요. 그럼 어떻게 그걸 설득하셨어요? 관련해서 이제 그 공익위원들이 저희가 중립적인 전문가를 이제 공익위원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네. 중립적인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배달앱들을 설득도 하고 체득도 하는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저희 정부 입장에서도 관련해서 이제 국회라든가 언론에서 이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배달앱에게 전달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좀 이런 여론에 부응하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동료도 하고 이런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갖고 보도도 하고 중간 진행 과정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론도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뜨거울 때는 이렇게 됐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네. 소비자들은 어떤 혜택이 지금 이 상생 합의의 결과 뭐 소비자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있습니까? 소비자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상생 협의안의 그 방향이었고요. 네. 상생업체들도 그 배달앱들도 상생안을 협의하면서 네. 소비자에게 부담을 느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그래요?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전에 예를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한테 뭐 가격 부담이 전가되거나 예.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다. 예. 이게 상생협의체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배달앱들도 이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안이고 일종의 사실상 대국민 약속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생협의안. 그래서 그 약속을 저버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도 이번 상생안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계속 소통하면서 그 배달앱 그리고 입장업체 등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상생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부담이 전가되는 그런 일종의 꼼수가 되는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이 TMF 사태 있잖아요. 네. 이것도 결국은 온라인의 이 중개 문제, 판매 문제 막 이래서 막상 터지고 보니까 그 입점업주들은 돈을 다 해도 이 결제 과정에서 한 달 이상, 2달 가까이 자기들이 그 돈을 뭐 딴 데 쓰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사고가 터진 거잖아요. 이것도 결국 불공정 거래의 한 형태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던데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십니까?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티모유메프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인데요. 네. 그 소비자들이 지불한 그 판매 대금을 입점업체에게 이제 제대로 정산을 안 해서 이제 생긴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는 법 개정안을 마련한 상황이고 이게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도 일종의 일종이고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는 대규모 유통업자로 포함시켜서 저희가 일정업체 권익도에 대한 제도 개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간 기준으로 중개거래 금액이 1,000원 이상이거나 또는 수수료비 중개거래 금액이 100억 원 이상 그런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중개업자라고 이제 포섭을 해서요. 먼저 정산주기 관련해서 구매 확정일로부터 최장 20일 이내에 입점업체에게 판매 대금을 정산해라 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개 플랫폼이 보유하는 판매 대금의 50%는 다른 자금과 분리해서 제3의 기관에 안전하게 관리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또 거래 공정화를 위해서 계약서 작성 보관하고 불공정 거래액이 금지와 같은 거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 개정안이죠. 그래서 그럼 국회에서 처리 안 해주면 안 되는 그렇습니다. 꼭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꼭 처리가 되어야 하고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뭐 입법 방식이나 이 부분을 둘러싸고 좀 여야 간의 의견의 좀 차이도 일부 있는데요. 네. 저희 공정의 입장에서는 이 법안이 꼭 통과가 되어서 TMF 사태와 같은 것이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위원장님 그 스드메라고 있잖아요. 예, 이게 뭐 결혼할 때 스튜디오 촬영하고 드레스 대여하고 내가 메이크업 이거 합쳐서 패키지로 샀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문제가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출산 또는 이제 결혼을 기피하는 이런 젊은 층들의 이 분위기가 있는데 네. 이걸 뭐 장려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저 해결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말씀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예. 매년 약 40만 명의 그 예비 부부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 비용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으로 부담도 많이 느끼고 또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최근에 관련된 불공정 약관을 시정을 했습니다. 상위 18개 업체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을 시정을 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사진 파일 구매비